이 밤낮으로 이 기온차가 심해지고 이 습도가 떨어지면서 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맘때 더욱 악화되는 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탈모는 이제 이 국민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염과 탈모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을 불청객이 있습니다. 훌쩍훌쩍 아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채기며 기침을 하는 사람들. 유독 가을철에 극성을 부리는 이 비염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비염이란 말 그대로 코 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그리고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염의 종류로는 알레르기성 비염, 감염성 비염, 직업성 비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진먼지, 진드기나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번식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죽게 되는 진드기의 사체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되고요. 이때 몸의 면역체계가 이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코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만성비염 환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증상을 그저 매년 겪는 일이나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여기고 치료는커녕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감기와 비염의 증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염의 경우에는 코 증상이 주로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계절적으로 자주 반복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감기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면역 저하로 인해서 코 질환 증상 외에도 가벼운 인후통이나 몸살 등을 동반해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재채기와 코막힘. 언뜻 코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보이지만 코감기는 가려움이 빨리 없어지고 콧물이 점점 누렇게 나오는 반면 비염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고 코뿐 아니라 눈의 가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 약 10명 중 1명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연평균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환자 수는 약 14만 명이 늘었으며 시기는 9월에서 11월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한 남성 환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져 결국 내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약간 부어있는 점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에 숨쉬는 공간이 그래도 유지가 좀 돼 있어서 숨쉬는 게 좀 나을 거고 비염이 심할 때는 특히 아침에는 이게 더 많이 부으니까 여기가 많이 막히고 비염의 경우에는 온도 차이 그리고 습도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밤낮으로 온도 차이가 심해지고 건조해지고 또 가을철에 많이 날리는 잡초류 등의 꽃가루가 많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에 환자분들의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코 속 점막이 붓게 되면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좁아지거나 막혀 분비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에 대한 몸의 반응을 알아보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 나무와 풀, 꽃가루, 동물의 털, 그리고 먼지 등 의심되는 알레르기 항원 시약을 떨어뜨린 후 피부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인데요. 알맞은 약물 치료와 차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 속 비대증이나 구조적 이상이 있을 경우 외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비염을 방치해서 코막힘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 가볍게는 잦은 상기도 감염, 즉 목감기를 자주 앓을 수 있겠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 천식으로 이행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생기거나 물혹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제하고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이나 버터 등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보다 약 20분가량 햇볕을 쬐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코안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피어가는 모공만큼이나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가을. 머리카락이 자라고 빠지는 일은 모발의 생명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계절 중 유독 가을이 되면 탈모가 더욱 심각해지는 걸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다른 때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는 탈모. 최근 급작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져 고민이라는 한 남성 환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원래 머리숱이 없었는데 가을철 돼가지고 지금 머리 감을 때마다 모발이 한두 개씩 더 빠지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지금 그렇게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오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탈모는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생리적인 탈모인지 아니면 탈모가 가속되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탈모가 좀 초기 정도로 진행이 되신 것 같거든요. 원래는 한 모공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있으신 게 정상이신데 지금 보통 1개에서 2가닥짜리가 많이 있으시고 두피도 가을을 타는 걸까요? 도대체 환절기에 부쩍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철 탈모는 계절의 변화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털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물은 털을 갈아서 겨울을 대비하듯이 인체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여름철 강한 햇볕과 열로 인해서 손상된 두피와 모발이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을철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탈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탈모의 원인을 따지자면 유전과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한 대학에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가을에 가장 높았고 이 때문에 가을에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조량의 변화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차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부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을철. 하지만 탈모는 더 이상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성 탈모는 두피와 머리카락의 문제보다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에 이상이 생겨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성 탈모는 주로 정수리 부분이 빠지는 정수리 및 가르마 탈모, 앞머리 탈모, 그리고 여성의 남성형 탈모 등의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도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듯 많은 염증에 노출되어 있는 두피. 탈모 환자에게 두피 염증이 동반될 경우 이처럼 모낭이나 모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두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식이요법과 침술로 탈모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두피의 경혈을 자극해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고 순환을 도움으로써 탈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혈자리는 백회혈자리고요. 이 주변은 백회혈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부위는 신해혈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두피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 침이 놓인 자리를 중심으로 두피 경혈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고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두피의 청결은 기본이요. 특별히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음식으로는 제철 과일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나는 제철 과일로 사과가 가장 좋습니다. 사과의 신맛은 모공을 수축시키고 모근에 힘을 줘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네랄이 풍부한 굴을 들 수 있습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모근이 합성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서 모발을 재생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지키는 방법.
이번엔 맞춤형 두피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두피에 붙어있는 각질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시켜주는 두피 스케일링. 모근 안에 깊숙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딥클렌징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공 속 묵은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한 후 경직된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고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자극받은 두피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스팀으로 모공을 열어 수분을 공급하고요. 두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압을 이용해 불린 노폐물을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저준위 레이저를 쬐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키고 모발 생착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것은 자기장을 이용한 탈모 치료 장비인데요. 두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탈모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하네요. 또 다른 치료법, 두피 메조테라피. 모낭 성장에 필요한 250여 종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근의 줄기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약물이 전신이 아닌 두피에만 흡수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겠죠? 몸을 활처럼 꺾어 뒤로 젖힌 후 양손으로 양발의 뒤꿈치를 잡고 유지하는 낙타 자세와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동그랗게 만 다음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유지하는 토끼 자세. 이와 같은 요가 자세는 몸에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머리 근육으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탈모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잘 다져진 땅에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 건강한 두피에 건강한 모발이 자란다는 사실. 계절에 따른 올바른 관리와 생활 습관으로 비염과 탈모로부터 해방되세요.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비염을 이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이 자칫 만성 질환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또한 이 건조한 가을철 이 올바른 두피 관리로 이 풍성한 가을, 아니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욱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